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분양시장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분양시장도 뭘로 들어갔다? 대출. 유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경쟁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금리 올리던 2018년 11월부터 떨어지다가 금리 다시 올리기 직전 시중금리가 먼저 반응했죠. 19년 6월부터 다시 상승세가 나왔다. 핵심은 금리였죠. 자, 그런데 분양시장 보면 어때요? 지금 잔금대출 안 나와요. 전세대출 안 나와요. 분양 받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분양을 받았다. 자, 일단은 물론 실수요로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투기 수요도 많이 들어가는데 분양권 투기 아니면 안전마진 또또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분양권도 안 팔리면은 결국에는 입주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바로 전매 제한 때문에 입주한 뒤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로또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뭘로 해요? 몸테크. 실거주도 어차피 몸테크죠. 그 다음에 진짜 투기는 뭘로 가느냐? 갭 투기. 그래서 전세를 내준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에요. 근데 계약금 5천만 원 내고 분양을 받아서 10억까지 오르면 입주 시기에 지금 집값 폭등하니까 그러면은 LTV 40%면 4억 대출 나오니까 내가 5천만 원만 더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갭 투기는 어떻게 돼요? 10억까지 오르면 전세 한 6억은 녹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5억 요거 다 메꾸고 1억 남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돌려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 과거에 리먼 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심리가 되니까 공급이 줄어서 미분양이 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상황이냐? 사람들이 사질 않는데. 공급 부족 원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 인천 빼고는 주택 보급률 100%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굳이 주택에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이런 곳들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럼에도 전입신고는 들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보급률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 나왔어요? 잔금이 안 나와요. 입주장 전세값 뚝. 왜? 입주장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잔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는다. 일단 취소되면 안 되니까. 근데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잔금이 안 나와요. 어디서 구해야 돼요? 남의 돈. 근데 전세 매물 200개가 넘고 잔금 상환 기일 지났는데 수요는 잠잠하다. 전세 대란 나고 있다는 거죠. 전세 매물이 200개가 뭐가 많냐? 단지별로 200개. 그러면서 다 물량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검다는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입주 지금 몰릴 텐데 저거를 피주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종 신규 입주 세대 아우성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종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세종은 아니죠. 세종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공시가격 발표 나고 떨어졌지. 그때부터 막 입주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9월, 10월 입주 폭탄이에요. 771세대, 576세대, 1200세대, 1210세대, 846세대 폭탄 정도까지는 아니죠. 결국 뭐예요? 규제 강화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 세종 보면 딱 나와요. 규제가 다른 지역은 약하게 들어갔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공무원 투기도 워낙 많고 해서 이번에 공시가격 70% 때려버리니까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뭐고 간에 전세든 매매든 다 떨어지고 있죠. 공시가격 뭐 70% 올릴 필요 그런 거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실거래가로 해요. 이제부터.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갑천, 삼블록 이 사람들도 지금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금 잔금 비상났다. 원금 상환 유예는 기본적으로 연장될 것 같았는데 종료될 것 같던 이자 상환 유예가 연장이 됐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은행권에서 부실을 가늠하기 더 힘들어졌다. 자, 고승범 위원장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5대 금융지주에서 지금 이자 상환 유예라도 종료해 달라고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은행에 9월에 LCR 맞춰야 되고 12월에 예대를 맞춰야 돼요. 그만큼 얼마나 부실이 날지 그거 다 뭐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바젤3 때문이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바젤3 2에서 3로 가면서 핵심이 뭐냐? 바젤2는 현재 상황에서 갚을 수 있냐? 그러니까 바젤 전 시리즈에서는 LTV, DTI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바젤3에서 왜 DSR이 들어갔냐? 이 사람이 미래까지도 계속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 부실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 한다. 이게 바젤3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미래에 부실이 나게 생겼으니까 억제를 하는 거죠. 이미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런데 무슨 주거 사달에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 상환 유예가 연장이 됐다. 부실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지금 이자 상환 유예라도 종료가 되면은 연체율이 이 정도 늘어나는구나. 부실률이 이 정도 되는구나. 맞춰서 대비가 가능한데 맞추지 않으면 은행 자체가 신용도 떨어지고 그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보다 과잉해서 대응하겠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덜 대응하겠어요? 예를 들어 부실률이 한 10%쯤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10%에 맞춰서 대비하면 되는데 10%일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적어도 12, 13%는 대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유예 종료되면은 물론 부실률이 다 늘어나서 심리 변화는 더 확실히 나오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 억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4분기 되면 대출 풀릴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되면? 물론 새로 책정되는 그 분기에 따른 자금은 있겠지만 금방 소진되고 끝나죠. 얼마 안 될 테니까.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입주 많아요. 입주 예정 세대.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잔금 위험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도금 대출 중단에도 근데 청약 쏠림 나온대요. 그러면서 8억 광교 아파트 로또니까 현금 부자들이 몰렸다. 아직도 여력은 굉장히 많다. 아니에요. 로또니까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현금 부자 아니고 무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 안 나오는데도 경쟁률 높게 나왔죠. 왜 저렇게 무리해서 들어가냐. 물론 이 4만 명, 특히 지금 중도금 대출 막힌 상황에서는 확률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죠. 되면 좋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죠. 자, 그러면서 인근 가격이 이러니까 4억에서 7억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팔아야 시세 차익이지 입주 때까지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3년 이상은 나올 텐데. 자, 작년 2019년 기사입니다. 미분양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했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연체에도 계약 유지. 근데 무이자 대출인데 대출이 안 나오는 곳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체에도 계약 유지해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7, 8%의 연체 이자가 붙는데 5%만 부과하기로 했고 일정 회차 이상, 이때 3회차였어요. 6회차 중 3회차만 중도금 내도 계약 해지 안 되도록 했다. 건설사 마케팅이었죠. 이번에 서초구 로또라고 하는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중도금 3회 연속 못 내면 계약 해지, 즉 2회까지는 봐준다. 연체 이자는 6% 수준이다. 즉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계약금 내고 중도금 1, 2, 3, 4, 5, 6. 그래서 요 텀은 좀 짧지만 요때 한 6개월씩 텀이 있다. 그런데 요건 안 낼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보다 시세 차익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련하자. 어떻게든.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금 비싸게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알아보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있는데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그때쯤 대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현금 부자예요. 2회 똑같아요.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5%에서 6% 수준의 2회까지는 연체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중도금 대출 불가 우려에도 청약러시, 이런 것들이 청약러시예요? 키키야 이 정도죠. 시흥 엄청 띄우니까. 3.39 대 1이랑 1.63 대 1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보통 4대 1 안 나오면 미분양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청약 받는 사람들 다 진짜 실수요들이냐 혹은 현금 부자들이냐 뭐 한 거예요? 특공,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일당 6명 검거. 남의 거 사가지고 분양 당첨 받아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장결혼, 이혼해가지고 분양권 부정 당첨 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가 있어요? 저렇게 당첨돼서 뭐예요? 불법 전매. 불법 전매 어떻게 해요? 당첨된 것을 미리 팔아서 어디 가서 공증 받고서, 이거 근데 100% 효력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매 제한 끝나는 기간에 명의 넘긴다. 남은 돈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 대주는 거예요. 엄청 많죠. 수익 19억. 저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 한둘이겠어요? 자, 거기다가 4년 전에 집단 대출 불가 사태 났었죠? 2017년에 대출 옥죄기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 금리 인상 했었죠 그때? 중도금 불가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근데 당시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 그래도 집값은 올랐는데 그럼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당시는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단 대출 해소보다는 은행 편이 봐줘서 대출 알선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전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왜? 이때는 대출 지금 여기까지 쌓았으면은 요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까지 쌓인 상태예요. 은행권에서 여력이 되면은 빌려줘라. 은행 편의를 봐줬다. 너네 돈 벌어야 되지 않냐. 금리도 낮은데. 근데 요 정도 되면은 뭐 LH고 정부에서 편의 봐주고 뭐고 빌려줬다간 바로 은행 부실되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다르죠. 상위 10개국 중에서 1, 2, 3, 4, 5, 6, 7, 7등.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 6개나 있네. 얘네 안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터지겠어? 잘 생각하셔야 될 거. 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 가계부채는 둘째치고 가계자산 중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이 한 60, 70%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그 정도 가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인해서 숨겨진 가계빚인 전세보증금. 요것만 해도 한 30% 올라가요. 1등 위협할 만하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사업자 대출의 경우 뭐 가계부채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부채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다. 1인 영업장
알바도 안 쓰고 혼자서 영업하는데 가계부채는 안 늘고 봤더니 기업부채로 늘리고 있더라. 그래서 요런 부실이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끝나면은 저쪽에서 부실 터질 거예요. 기업부채처럼 보이는 가계부채 부실. 이런 거 다 합치면 요게 가뿐히 넘고도 남죠. 증가속도 43개국 중 3위. 얼마 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랐다. 이 이야기했다가 엄청 까이고 있죠. 깔만해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 거 따지더라도 지금 상승세는 오히려 외국보다 낮을 수 있다. 왜?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서 다른 나라 다 오를 때 그것 때문에 조금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가계부채는 최고로 오르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다가 9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완화하고 12월에 예대율 규제 완화하죠. 지금 근데 얘부터 걸려 있어요. 32조 필요하다고 하죠. 예금, 적금, 요구불 예금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늘리고 은행채 발행하고 그래서 자금 확보해도 대출 빌려가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대출 억제하고 외화 나가는 거 억제해야 되죠. 금리 왜 올렸겠어요? 유독 달러 대비 원화 가치만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외환이 빠져나가기 좋다는 거죠. 빠져나가면은 LCR 규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들어가고 대출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잡으려고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저거지. 자, 그래서 릴레이 셧다운, 뭐 저금리 대출 판매, 저금리 대출은 줄이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도 올린다. 그리고 한도 줄이고 부실 방지 해야 돼요. 그러면 뭘 막아야 되느냐? 한 번에 큰 돈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뭐부터 막고 있는 거예요? 집단대출. 집단대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중도금, 잔금. 이거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 속출한다. 당연한 거죠. 돈이 없는데. 미계약 나오고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분양 청약 경쟁률도 급격히 떨어진다. 거기다가 추석 이후에 추가 대책. 왜 추석 이후에 발표할까요? 정치적인 얘기 좀만 하자면은 대선 앞두고 있죠. 추석 전에 발표하면은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요즘에 다 그런 추세죠. 정부에서 이러더라. 자기 생각할 시간 없죠. 그때 다 여론몰이 되죠. 그러니까 그럴까봐 추석 이후로 미룬 거예요. 딱 봐도 2, 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즉 지금 6% 선이라 했는데 지금 5.3%까지 나왔죠. 안 내준다. 결론 뭐예요? 중도금, 잔금 대출 앞으로 계속 막힌다. 언제까지? 가계대출 억제될 때까지. 가계대출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집값 떨어지는 거. 집값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계대출 억제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막힐 거예요. 그러면 집값 떨어질 때 중도금, 잔금 대출 받아가면서 분양을 받겠느냐? 분양시장 앞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다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